요즘 미국에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무너진 것도 아닌데 생활이 전보다 훨씬 빡빡해졌다는 느낌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큰 위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예전엔 아무 생각 없이 하던 일들을 이제는 한 번 더 고민하게 된다. 이 영상은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탓하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 물가 상승이 사람들의 일상 습관을 어떻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꾸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이야기입니다. 변화 시작은 위기가 아니라 망설임입니다.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파산이나 극단적인 절약이 아닙니다. 바로 망설임입니다. 예전에는 자동처럼 하던 행동들이 멈칫하게 됩니다. 퇴근길에 잠깐 들르던 마트, 아무 생각 없이 하던 외식 필요하다고 느끼면 바로 바꾸던 물건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에 다 줄인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씩 덜 하게 됐어요. 외식은 줄고, 불필요한 운전은 줄고, 고장난 물건도 바로 교체하지 않습니다. 지금 꼭 필요한가? 라는 질문이 모든 선택 앞에 붙습니다. 이건 충동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식이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필수 지출이 늘어나면 실수할 여유가 사라집니다. 집값, 렌트비, 전기세, 식비, 교통비.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용들이 동시에 올라가면 작은 실수 하나도 크게 느껴집니다. 예상보다 많이 나온 고지서 한 장, 갑작스러운 수리비 하나가 그달의 모든 계획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합니다. 신발 밑창이 닳아도 조금 더 신습니다. 병원 방문을 미룹니다. 주말 나들이를 줄입니다. 이건 삶의 질을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편안함보다 안정감을 먼저 선택합니다. 즐거움보다 예측 가능한 생활을 원하게 됩니다. 계속 계산하며 사는 삶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모든 선택에 가격표가 붙어있는 느낌.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피로를 만듭니다. 즉흥적인 계획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생활이 무너지는 대신 조금씩 줄어듭니다. 기대치는 낮아지고 생활 반경은 좁아지고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기준이 계속 내려갑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압박은 주거비입니다. 물가 상승이 체감되는 순간은 대부분 집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렌트든 모기지든 주거비는 이제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모든 소비의 기준점이 되어버렸습니다. 렌터들은 이사를 망설입니다. 다음 집은 무조건 더 비쌀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리와 업그레이드를 미루며 제발 아무것도 고장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집값은 피할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지출을 압박합니다. 외식, 여행, 저축, 의료비까지 모두가 남은 금액을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고정비가 늘면 삶의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주거비가 생활을 지배하면 사람들은 더 멀리 살고 더 오래 출퇴근하고 룸메이트를 다시 고려합니다. 예전에는 성장의 상징이었던 선택들이 이제는 위험한 도전처럼 느껴집니다. 가장 무서운 건 여유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차수리, 의료비, 공과금 인상 하나가 바로 위기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집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니라 항상 경계해야 하는 공간이 됩니다. 공과금과 필수 서비스는 두 번째 렌트가 됩니다. 렌트나 모기지를 내고 나면 끝일까요?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전기, 수도, 인터넷, 휴대폰, 보험료. 하나하나는 감당할 수 있어 보이지만 모이면 또 하나의 렌트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실내 온도를 낮추고 세탁을 미루고 고지서를 열기 전부터 긴장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노력해도 요금이 잘 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독점, 인프라 노후화, 보험 리스크 증가. 가격은 오르고 내려올 이유는 없습니다. 교통비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미국에서 차는 사치가 아닙니다. 생존 수단입니다. 출퇴근, 장보기, 병원 방문. 차가 없으면 생활이 멈춥니다. 차값, 보험료, 수리비, 기름값까지.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교통비는 또 하나의 고정비가 됩니다. 사람들은 운전을 줄이고 정비를 미루고 이직이나 이사를 포기합니다. 차는 자유를 주는 도구가 아니라 발목을 잡는 비용이 되어갑니다. 결국 가장 자주 마주치는 압박은 식료품점입니다. 물가 상승이 가장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곳, 바로 마트입니다.
사람들은 비슷한 물건을 샀다고 생각하는데 계산대 앞에서 항상 고개를 갸웃합니다. 뭐 특별히 산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행동이 바뀝니다. 단위 가격을 비교하고 브랜드를 바꾸고 단백질을 줄이고 메뉴를 단순화합니다. 식사는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가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결국 신용으로 메웁니다. 이 모든 걸 줄여도 맞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씁니다.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식료품, 공과금, 수리비. 처음엔 잠깐이지만 잔액은 쌓이고 이자는 붙고 신용은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 수 있나? 가 아니라 이달 결제는 감당되나? 물가 상승은 미국인들이 무엇을 사는지를 바꾼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지를 바꿨습니다. 조금 덜 쓰고, 조금 더 계산하고, 조금 더 조심하는 삶.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같은 노력을 해도 유지비가 더 드는 환경 속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격이 내려갈까? 가 아니라 이렇게 바뀐 습관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